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20강 형충의 합반 시작할게요. 지금 신자진 삼합을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사유축 삼합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주에 삼합이 있다 또는 삼합 중에 두 개가 있고 운에서 그 중에서 한 대운 정도 와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대운에서 삼합을 만들게 되면 세 가지의 에너지로 하나의 큰 작품을 만든다. 방향성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향성이 같아진다. 민, 관, 군이 합동으로 나라를 구했다. 군인을 중심으로 또는 민간인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 세 가지 에너지가 결합을 했는데 그 중에 왕지를 중심으로 생지가 밀어주고 주위에 화계지가 끌어주고 하면서 한 방향성으로 갔다. 자, 이런 형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사주에서 삼합이 원국에 있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큰 어떤 조직이나 세력을 만날 수가 있다. 어떤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 서로 다른 세력들을 연대시켜서 하나의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마치 미국과 일본과 한국을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태평양 공동 방위체를 만들다. 아니면 지자체와 농가 지역과 방송국을 합쳐서 그 지역의 특정한 농산품을 홍보하는 큰 축제나 행사를 만들 수 있다. 예술인들과 지자체와 또는 어떤 후원 기업들을 합쳐서 광주 비엔날레 예술 행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삼합으로 사이즈를 키우고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자, 삼합은 비즈니스적인 합이기 때문에 실력과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 이 삼합은 오디션 봐서 본다. 이런 거예요. 육합은 아는 사람, 정 있는 사람 부른다. 자칫하면 사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가 있죠. 방합은 혈연지연 학연 부른다. 이것도 자칫 사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마을 사람들로 뽑아야 됩니다. 같은 검 출신으로 뽑아야 됩니다. 같은 무슨 학 출신으로 뽑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의 혈연지연 학연 이런 이제 뉴스에서 요즘 툭 하면 나오는 얘기가 삼합으로 뽑아야 되는데 왜 자꾸 방합으로 뽑냐? 너 왜 육합으로 뽑냐? 거기 왜 민간인이 비행기에 탔냐? 그러고 그 전부터 나랑 잘 알던 사이라 이런 게 이제 육합, 방합, 이제 삼합을 요구하고 있는 거는 실력으로 오디션 봐서 이런 것 같은 거죠. 사주에 삼합이 잘 돼 있으면 실력 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실력 있어야 한다, 능력 있어야 한다. 너 나 알지? 나 좀 뽑아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육합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자, 지난 신자진이나 인호술 때 이제 삼합에 대한 주된 얘기는 많이 해서 육합은 이 사유축은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나갈게요. 자, 4개의 삼합 시리즈가 있습니다. 신자진, 인호술, 사유축, 해묘미. 자, 신자진 합수, 수의 기운으로 다 모이는 거죠. 3개의 에너지가. 인호술 합화, 인호술 화는 화에너지, 드러내고 밝히는 에너지의 연대죠. 해묘미 목국, 목의 에너지, 새롭게 시작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유축 금, 가을의 기운으로 결집을 하죠. 여름 기운, 가을 기운, 겨울 기운이 함께 모아서 가을 기운 몰아주기. 가끔 그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 몰아주기 사진이라는 게 있죠. 몰아주기 사진. 단체 사진 5명, 6명이 찍는데 한 명한테 몰아주기.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제일 예쁘게 나오고 나머지에 있는 사람이 막 쭈구리 얼굴을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탁 찍으면 그 한 명을 위해 나머지가 들러리 되었네. 이런 거 몰아주기. 자, 2개의 에너지가 하나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딱 몰아주는 형태, 에너지를 몰아주는 형태, 서로 연대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과도한 해석의 주의. 과도한 해석이라는 거는 사유 금국 됐네, 불이 죽어서 금이 됐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오바스러울 수 있다. 인호화국, 인목이 인호화국, 목이 불됐네. 이런, 그렇게 되면 남자가 여자 됐네, 여자가 남자 됐네. 이런 식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의 일을 도왔네. 여자의 일을, 한국인을 돕는 일본인이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일본인이 한국인 됐네. 이렇게 하면 좀 오바스러운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민관, 군이 함께 민간인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해야지 군대가 민간인 됐고
관청이 민간인 됐다. 뭐 이렇게 관청이 민간 사업 도왔고 군인들도 민간인들을 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다. 자, 사유축은요, 다른 세 개의 그 삼합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 차이점이 있는데, 생지와 왕지의 관계가 그 생의 관계가 아니라 극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신자 합수, 신자진 삼합에서 신자 합수는 금생수가 되는 거고요. 해묘미 목국, 수생목이죠. 그 다음에 인오술 화국, 인오합이니까 목생화죠. 근데 사유금국, 사유금국은 사화가 금을 극하러 들어갔다가 극하는 존재인 금한테 동화돼 버리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 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와주러 가서 동화되는 관계와 이 통제하러 가서 동화되는 관계,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가끔 청춘 하이틴 영화에 보면은 그 무슨 학교에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학교에서 어떤 선생을 불러다가 저 학생들 좀 통제 좀 똑바로 하시오 해가지고 저 학생들을 통제시키시오 해가지고 그 학생들의 무리에 그 선생을 보내. 그래서 그 선생이 이제부터 니들 나한테 허락받고 그거 해, 허락받고 해. 근데 이제 드라마가 좀 진행되다 보니까 선생이 얘들하고 같이 놀아. 야, 내가 도와줄게. 아,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잘 얘기할게. 해. 너가 뭐 한다고?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런 거. 이게 극하로 들어갔다 동화돼 버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극하러 들어갔다. 극하다는 거 뭐 평가, 다루다, 통제, 제어하러 들어가는 거야. 근데 제어하는 존재에게 동화돼 버린 거야. 산에 호랑이가 출현을 해가지고 호랑이를 잡으러 포수들이 갔는데 그만 그 호랑이의 눈빛에 호랑이의 존경을 보여서 호랑이 신을 섬기겠어.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가령 무슨 어떤 종교단체에 비리를 파헤치겠다 해가지고 카메라 기자들이 그 종교단체에 싹 가서 내가 이곳이 잘못된 것인 걸 낱낱이 까발려야지 탁 들어갔는데 그만 거기에 감화가 돼버렸어. 감화가 뭐 동화가 돼버렸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죠. 그 브래드 피트 형님이 나오는 티벳에서의 7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백인 모험가인 브래드 피트가 그 뭐 인도나 이 티벳이죠, 티벳. 그 티벳의 그 승려들 사이에 가가지고는 그곳에 동화가 돼가지고 백인 머리 스님이 되는 백인 머리 스님이 되는 뭐 그런 느낌 같은 거. 그래서 사화가 유금을 극하러 들어갔는데 유금의 방향성을 따르다. 자, 도와주러 갔다 따르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제하러 갔다가 따르게 되다.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뭐 여학교의 학생이 사유축 금국의 유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를 통제하러 들어온 선생님이 나한테 홀딱 빠졌다.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죠. 자, 사유금국은 또 물상적으로 여름의 기운이 가을의 기운을 빛나게 해주고 겨울의 기운이 그거를 조절 유지시켜주다. 그래서 사오미 시유술 해자축까지 요 9년간에 벌어진다. 요 9년 동안에 벌어지는 총체적인. 그래서 이 삼합이라는 애는 시작도 있고 중심도 있고 마무리도 있고 휴지기도 있고 다시 시작도 있고 중심도 있고 그런 것 같은 거죠. 제가 그 군대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예전에 일본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은 그냥 군함만 많이 만들어서 해군이 다 군함으로 돼 있어. 그게 일종의 방합군대예요. 방합군대. 군함으로만 만들어놨어. 근데 지원함이 없어. 지원함이. 배 고장나면 고칠 수 있는 배가 없어. 다 전투함이야. 고장나면 못 고쳐. 근데 이와 대결을 하는 미군은 전투함의 숫자도 많지만 지원함의 숫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군은 전투함이 침몰을 하든가 손상을 입더라도 얼른 후방으로 빼가지고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전투 현장으로 딱 고쳐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진주만 공습 때 침몰했던 전함들의 대부분이 1년에서 2년 사이에 다시 새로 개량돼가지고 현역으로 복귀를 하는데 일본군은 그냥 배가 고장났다 그러면 못 고쳐. 지원함이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 스타크래프트의 테란 종족을 이렇게 조종을 하는 스타크래프트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스타크래프트의 테란 종족을 조종을 하면은 그 메딕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 있어요. 저기
해병대, 마린 옆에다가 메딕을 한 부대 만들어가지고 마린하고 메딕을 섞어서 출동을 시키면은 마린과 메딕이 함께 조합을 이루면은 이 마린은 총을 쏘는데 피해를 입으면 뒤에 있는 메딕이 와서 얼른 치료를 해줘. 얼른 치료를. 그래서 이게 일정 숫자 이상 모이면은 거의 무적의 군대가 돼요. 무적의 군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모아놓으면 체력이 약한데 이렇게 뭉쳐가지고 두 개의 아이템을 조합해 놓으면 되게 무적의 군대가 되더라. 뭐 이런 거. 신자진 삼합은 그래서 서로 연대가 되면 계속 재생산, 재활용, 재사이클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하게 돼요. 이쪽에서 생산하고 내가 팔고 쟤네가 보호해주고 얘가 생산하고 내가 팔고 쟤가 보호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연대를 하게 된다.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여름의 기운이 가을의 기운을 밝혀주고 겨울의 기운이 뒤를 봐준다. 확장시켜준다. 안전하게 조절을 시켜준다. 같은 느낌이고 특히 사유축 삼합에서의 특징은 사유합인데 밝고 화려한 빛으로 사화라는 시작하는 빛이 유금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가 함축된 보석 같은 에너지를 드러내고 밝혀서 빛나게 해주다 같은 거예요. 원래 화 에너지는 자체 발광이고 금 에너지는 간접 발광입니다. 금 에너지는 뭐가 옆에 화 에너지가 이렇게 좀 밝혀줘야 돼. 그래서 나의 존재를 좀 드러내줘야 돼. 그래야 반짝반짝 빛나죠. 사유합 같은 게 천간으로 올리면 병신합하고 같은 건데 그래서 큰 태양빛이 보석을 밝혀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다. 자, 이런 형태와 같습니다. 자, 샘플들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이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주가 있다고 쳐요. 예전에 저랑 명리 공부를 같이 했었던 도반의 사주인데 이분은 사업가세요, 사업가. 근데 사주의 식신격이죠, 식신. 화식신이니까 드러나고 밝게 드러나는 재주. 이분 표현 되게 잘하세요. 어필을 되게 잘하죠. 자신의 의사표현과 어필을 되게 잘하는 이 식신이라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식신이라는 재주가 처음에 보세요. 화생토를 하고 사유합금을 합니다. 재주로 돈을 벌고 그 재주를 계속 이용해서 조직을 만듭니다.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업가세요. 사업가. 근데 이 사주의 특징이 또 뭐가 하나 들어있냐면 편인도식성이 또 들어있죠. 이렇게 편인도식. 편인도식이 들어있으니까 편인도식 사업을 하십니다. 편인도식 사업이 어떤 느낌입니까? 이게 편인도식도 되고 여기선 편인재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인 것을 살리는 사업 같은 거예요.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사업. 이분 재활용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사업이냐면 사무기기 재활용 사업. 그게 뭐냐 하면은 토너 재생, 사무기기 재생, 중고 사무기기 고쳐쓰게 해줌. 대표적인 게 뭐 무한 리필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토너 재생, 이런 사무기기를 다시 재활용, 리사이클링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사무기기 관련된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재밌죠? 그러면 편인 도식을 사업으로 만들고 이걸로 내 회사를 만드신 그런 케이스죠. 이제 회사가 개인 회사죠, 개인 회사.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 어떤 순서가 있어야 돼? 우선 첫째, 편인 도식을 이겨내야 하고, 편인 도식에서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편인 도식을 이겨내. 편인 도식을 이겨낸 식신은 겁나게 강한 식신이에요. 겁나게 강한 식신. 마치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은 에너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강렬한 나의 식신 재능성을 가지게 되고 이 식신 재능성이 먼저 내 개인 사업, 일지의 재성이잖아요. 개인 사업. 내 사업을 하고 이 재물 활동이 커지게 되니까 이걸로 내 개인 조직, 회사를 만들어서 조직 사업을 합니다. 이분이 자기 젊었을 때 얘기를 할 때 내가 밥 굶고 다녔다. 정말 라면만 먹고 한 달을 버텼다.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어릴 때 정말 가난했다. 뭐 그런 도식적 환경을 경험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식신격인데 편인도식을 당해서 나쁘다라기보다 편인도식에서 살아남은 식신은 강하다. 그랬더니 그 식신이 재물도 만들어내고 조직도 만들어내다. 나의 재주와 능력이 내 조직을 만들어내다.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사주죠. 여기서 사유합을 만들고 있는 사주입니다. 이제 뭐 축이 오면 사유축이 완성이 되겠죠. 뭐 이런 형태 한번 볼까요? 이런 형태는 사유축을 만들었네요. 이렇게.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이 왕지, 일지, 여기 사회궁, 개인궁, 인생 전반부, 인생 중후반부 이런 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이 명리학의 틀로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는 이렇게 흘러간다. 연월일시, 연월일시 순서로 시간이 흘러간다 같은 거예요. 사유축 에너지의 중심인 유금이 월지를 잡았으면 사회적 중심을 잡고 사회적으로 뭐 이런 거죠. 일지에 있으면 나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사회적 관을 만들죠. 사회의 조직에 나의 재주로 빛내주는 사주죠. 사회적 조직을 나의 재주, 상관적 재주로 평관을 반짝반짝 빛나게 막 이렇게 이런 사주가 뭐 어느 회사를 홍보한다거나 뭐 광고 홍보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 회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이런 거 잘하겠죠 이제 뭐 그럴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평관은 무슨 평관인가 봤더니 먼 곳에 있는 겁재들을 인유원진으로 다스리고 제어하고 금극목하고 있는 다듬어주고 있는 이게 유금이 인목을 보면은 이 도끼로 나무를 찍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 조각칼로 나무를 다듬어준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인목을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는 편관 조직에 나의 재주를 쓰고 있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사주를 무난하게 잘 쓸 수 있는 사주인데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남자냐 여자냐 뭐 20대냐 30대냐 40대냐 10대냐 지금 그동안 뭐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이 만약에 여자다 그러면 나의 상관적 매력이 뭐 남자를 막 빛나게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사유와 금국의 한 축을 만들어 주니까 이게 뭐죠? 그러면 이 평관 조직을 빛내는 재주로 빛내다가 나중에 이거를 사업화 해버리는 거죠. 뭐 홍보회사 같은 거 만들어도 잘하겠네요. 특수 평관이니까 뭔가 특수 조직. 약간 뭐 위험한 관을 상관으로 다스리는데 평관성이 커지는데 평관성을 활용한 사업으로 연결되다. 이거 갑을목일주들은 식상, 관성, 재성이 서로 엮여 있다. 재성이 엮여 있으면 재물활동, 경제활동, 소유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상관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상관은 내 재주, 능력, 재능, 아랫사람들 뭐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평관이면 조직을 중심으로 관에서 사용되는 이런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어떨까? 만약에 여기가 유금이고 만약에 여기가 사화라면 그러면 사회의 제 식상이 나의 관을 밝혀주고 있는 형태고 젊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의 관을 밝혔고 그랬더니 내가 중년에 내 조직을 만들었더니 어린 젊은 나 같은 나의 젊은 시절 같았던 사람들이 내 조직을 밝혀주더라.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각자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유축이 순서대로 사유축일 수도 있고 뭐 유축 사일 수도 있고 뭐 축유 사일 수도 있고 그래요.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거꾸로 간다 그러면 여기가 축이고 육이고 사 그러면 재물활동을 하다가 조직과 연결되고 그 조직에 소속돼서 일을 하다가 그 조직을 빛내는 재주를 갖게 되니까 사유축 삼합을 큰 시스템으로 너는 이거 맡아 나는 이거 맡을게 너는 이거 맡아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크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나의 재주로 이 평관, 나쁜 남자 내가 확 휘어잡으려고 갔다가 나쁜 남자의 세력이 확 커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남자를 확 꼬셔서 내가 다스리고 지배해야지 했는데 남자가 그냥 확 커져버려서 내가 남자한테 지배를 받을 수도 있죠. 가끔 액션 영화에 보면 그 악당들이 가끔 어떤 주인공을 갖다가 야, 저 녀석 우리 조직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자. 잘하겠다. 저 녀석 적당히 잘 키워서 내가 똘마니로 써야겠다 했는데 그래서 그 녀석을 데려다가 막 키웠더니 걔가 호랑이야, 호랑이. 와,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다. 얘는 통제가 안 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화가 유금 통제해서 빛나게 해주고 내가 이용해 먹으려다가 자칫하면 내가 유금 절지에 놓여버리는 환경. 상관국에서 절지, 목욕지에서 상황이 절지로 점차적으로 바뀌는 형태도 되고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로 발현이 돼요. 재주를 부려서 유명해졌는데 감당을 못하겠다 이런 형태로도 많이 나타나요. 뭐 내가 유튜브에다가 뭐 재주와 능력을 펼쳐가지고 내가 그 분야에서 유명해졌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기대를 많이 해가지고 이후에는 힘들어졌다 뭐 이런 것 같은 느낌. 이런 형태로 세 가지의 에너지를 섞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사주도 다양하죠. 사, 유, 축. 이 순서가 쪼르르 붙어 있는 거하고 이렇게 꼭 한 칸씩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좀 텀이 좀 걸려요. 텀이 좀 걸립니다. 사회의 사람들이 나의 재물을 빛내주고 있는데 내 재물을 다루기 위한 재주와 능력을 먼 곳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뭐 약간 이런 형태 되겠죠. 이렇게 상관이 내 소유물을 이렇게 다뤄주고 있으면 꼭 무슨 느낌이에요? 우리 집에 이태리째 무슨 최첨단 무슨 장비를 갖다 놨는데 이태리째 장비 고장 나면 어디서 기술자가 와야 돼? 외국에서 기술자가 와요. 내가 포르쉐를 몰고 다니고 있는데 이 포르쉐가 고장이 났더니 뭐 국내 카센터에서 못 고친대. 뭐 람보르기니가 고장이 났더니 외국에서 기술자가 와가지고 고치는데 3달 걸리고 뭐 인건비 체류비 해가지고 한 5천만 원 든대. 뭐 이런 느낌도 되겠죠? 먼 곳에 있는 재주로 나의 소유물을 밝히고 있는 것. 사회의 권력들이 나의 재성을 반짝반짝 막 밝히고 있는 형태의 구조. 이 비견들이죠. 이 사와 비견들이 내 돈을 밝히고 있는 형태. 이렇게 되면 사람이 돈이다. 사람이 돈이다. 사람들이 내 돈 가지러, 내 돈 다스리러, 내 돈 다루려고 왔다가 내 돈과 하나 되다. 내 돈을 키우게 되다. 야, 저 녀석 일 좀 해주고 적당히 삥 좀 많이 뜯어오자. 라고 해서 그 집에 일을 해주러 갔다가 야, 일을 해도 끝이 안 난다. 일을 해도, 우리가 다 설기되게 생겼다. 약간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적당히 일하고 염전에 가서 돈 많이 받아갖고 오자 했는데 염전에 가서 내가 노예되었다. 막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원래 정유일주가 4월의 정유일주 같은 경우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보석 같은 모습을 빛내주다.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다. 뭐 이런 형태도 되고요. 물상적으로 이 화의 에너지를 비추다. 밝히다, 드러내다, 빛과 통신, 전파, 방송, 그리고 유금을 뭐 첨단 장비, 뭐 정밀한 장비, 뭐 예민한 장비, 보석 같은 장비 해가지고 이런 거를 뭐 인터넷 사업, 물상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 비주얼, 뭐 미디어 이런 식으로 보여주다, 드러내는 일이다. 그렇게도 보는 거죠. 비견, 정제, 상관의 조합으로 정제국이 만들어지지.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내가 키운 사람들, 인성과 관련된 인효원진으로 인성과 관련된 사업을 했더니 사회에서 나의 어떤 생을 받은 사람들이 내 돈을 키워주고, 야, 너 내가 목생화 시켜줬잖아. 니들 내가 목생화 받았으면, 야, 이번에 내가 사업했는데 니들 와서 내 돈 좀 밝혀. 딱 뭐 하면 좋을까? 이거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네트워크 마케팅. 그렇죠. 나한테 인떡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나한테 인떡 받은 사람, 목생화 받은 사람들. 나 이번에 나 뉴스킨 하기로 했는데 나 이번에 뉴스킨 센터를 차려야 되는데 나 한 2천만 원어치 매출 좀 내줘. 나 승급 좀 해야 돼. 나도 다이아몬드 좀 돼보자. 뭐 그러면 이제 내 사업을 빛내주러 오는 사람들이죠. 사주에 이렇게 제극인 걸려 있잖아요. 이게 참 다양하게 요즘엔 해석이 되는데 제극인 걸려 있으면 이게 인성 사업도 돼. 인성 사업. 인성 사업이 되게 뭐 교육 사업, 문화 사업, 예술 사업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도 돼요. 너나 알지? 자석료 좀 사. 너나 알지? 보험 좀 들어. 너나 알지? 이거 좀 해줘. 뭐 이런 거 같은 거. 근데 친분이 있어가지고 안 하자니 좀 뭐 하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재성이 과해지면 돈은 벌었는데 인덕이 끊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죠? 적당히 써야지 너무 인덕을 활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처음에 한두 번은 도와주지만 사람들이 야, 우리 아버지 이번에 환갑잔치야. 아무도 막 오지 않고. 야, 나 이번에 뭐 좀 해야 되는데 물건 좀 팔아줘. 아무도 연락 없고. 너 우리 모임에 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가끔 어느 모임에 가면 거기 모임 규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 영업하시는 분 가입 불가. 이렇게 써지는 분들 계세요, 이제. 이거 뭐 제 주변에도 보험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저는 괜찮다고 느껴지는데 가끔 좀 일부 극성이신 분들이 가서 이제
모임 좀 친분 좀 쌓은 다음에 자꾸 보험을 팔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